프리미어리그 2라운드가 한 경기 빼고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뉴캐슬 리버풀전 화요일 새벽에 열리게 되는데 우리에겐 박승수가 과연 출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우선 현재 팀이 일주일 만에 경기를 하고 그 다음 주 스케줄도 일주일 뒤라서 주전 자원들이 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긴박할수록 출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1라운드 때 반스가 보여준 게 그게 전부라면 박승수가 나와도 그리 딸릴 것 같지는 않겠던데요. 네. 그리고 결국 챔스를 병행하면서 로테이션으로도 경쟁력이 있으려면 결국 출전 기회를 주고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뉴캐슬의 지역지에서는 이삭의 횡포와 공격진 불안으로 박승수가 데뷔할 기회가 실제로 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소식지에서는 박승수가 어린 나이에도 신체적으로 대등한 힘을 보여주면서 팀 내 경쟁력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박승수는 1라운드 후에 곧바로 21세 이하 팀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는데 이건 오히려 에데아우 감독이 박승수를 경기 감각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서 아스날이 16세 맥스 다우먼을 후반전에 교체 투입시켰던 것처럼 18살 박승수도 뉴캐슬에서 충분히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뉴캐슬 리버풀전은 그래도 리버풀의 승리를 더 전망하겠지만 뉴캐슬이 첼시와도 대등했던 만큼 뉴캐슬 홈에서 한 방 날려줄지 모릅니다. 리버풀이 승리하면 2연승이 되면서 토트넘 아스날과 승점이 같게 되는데 순위 변동까지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순위 이런 광경을 보네요. 네. 1위에서 3위까지 런던이 장악을 했습니다. 아스날이 1라운드에서 맨유를 상대로 1대0 신승을 거두고 2라운드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골 폭격을 일으키면서 현재까지 한 경기 가장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5골을 넣으면서 골득실이 플러스 6으로 토트넘보다 1위 높습니다. 아스날은 리즈를 상대로 골 넣기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 34분이 되어서 코너킥을 통해서 득점이 터지면서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카가 전반 막판에 각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골을 넣은 것이 가장 컸습니다. 후반전부터는 아스날이 일방적이었습니다. 아스날이 수비가 강력하다는 건 이미 정평이 나 있고 득점 과정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아서 승격한 팀을 상대로 다득점한 걸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2년 연속 초반엔 잘 나갔어요. 네. 아스날의 진짜 모습은 내년 3, 4월쯤으로 봐야죠. 황희찬이 떠날 확률이 높아 보이는 크리스탈 팰리스는 다크호스 노팅엄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고 황희찬을 개무시한 울버햄튼은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 울버햄튼 강등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1인입니다. 네. 번리 썬더랜드 경기 결과까지 전해야 할까요? 네. 번리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에버턴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프랭크 감독 은베모 뇌르고르도 없는 브렌트포드는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그래도 강등될 정도는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할 소식이 하이라이트인데 맨유의 2라운드 경기가 새벽에 열렸습니다. 상대는 풀럼이었고 원정 경기였습니다. 1라운드에서 아스날과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석패했는데 오히려 맨유 팬들은 기대감이 더 넘쳤죠. 그래서 이제 중위권 팀인 풀럼, 지난 시즌 맨유보다 성적이 좋았던 풀럼을 상대로 첫 승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골을 넣을까? 은베모, 쿠냐, 세스코 셋 중에 누가 먼저 넣을까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냉정하게 1라운드에서 경기력이 좋았다고 해도 결과는 무득점이었잖아요. 경기력 좋고 무득점이면 그건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기력 안 좋고 자책골 승리라면 승점 3점으로 모든 게 용서가 되어버립니다. 맨유는 프리시즌 때 골맛이 괜찮았기 때문에 대부분 풀럼 전에서 골이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라운드의 결과는 맨유는 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2경기 연속 무득점. 한 골이 나왔던 건 풀럼의 자책골이었습니다. 맨유의 선제 득점 당시 코너킥에서 요로가 빗맞은 헤딩슛이 무니즈의 등에 맞고 굴절되면서 레노 골키퍼가 막을 수 없었고 그래서 골이 되었습니다. 요로는 마치 본인이 넣은 것처럼 기뻐했는데 누가 봐도 자책골이었죠. 맨유는 전반전에 득점 찬스들이 있었습니다.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쿠냐의 활약이 돋보였었는데 위력적인 중거리 슛과 결정적인 찬스의 슈팅이 골대를 또 맞고 나오고 선방에 막히고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맨유는 전반전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풀럼 선수가 갑자기 유도 기술을 써버리면서 마운트를 업어치기를 해버렸고 이후에 VR을 통해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풀럼의 파울 당사자도 감독도 어이없어 했는데 클로즈 화면으로 보면 이걸 파울로 안 보는 것 자체가 축구가 변질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심한 파울이었습니다. 네. 페널티킥 키커는 주장 부페였습니다. 감스트는 전혀 긴장도 되지 않는다면서 자신감이 넘쳐 있었는데 부페가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갑자기 강력한 슈팅으로 골대를 넘어가는 실축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봤던 부페의 페널티킥 슈팅 스타일과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툭 차는 스타일이었는데 힘을 실었다가 기회를 날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맨유의 일방적인 공격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반전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설마 풀럼이 아스날보다 강한가? 아니면 맨유가 개막전에 상대한 아스날이 뭔가 컨디션에 문제가 있어서 맨유가 잘해 보였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들도 대부분 실망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후반 19분에 그 운 좋은 선제골이 나오면서 앞서 나가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풀럼이 한 방을 먹이면서 동점이 되었고 공격적으로 해보겠다는 변화는 오히려 미드필드 진영을 풀럼에게 넘겨주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겨우 최종 1대1 무승부로 마치면서 맨유는 16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슈코는 후반에 투입해 봤는데 성과가 전혀 없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은베모도 활약이 미비하면서 오히려 아스날전보다 더 좋지 않았고 그냥 이전 맨유와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서는 오히려 윙백의 활약이 돋보여야 결과도 낼 수 있을 텐데 윙어 같은 윙백 아마드, 도루구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쿠냐를 스트라이크로 내세웠지만 결정적인 찬스가 득점이 되었다면 달랐겠지만 쿠냐도 빨리 그냥 왼쪽으로 가야죠. 네. 팬들은 아모림이 3백만 쓴다는 것을 문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아모림 감독의 부임 이후에 29경기를 지도하면서 득점이 28골이라는 걸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페널티킥이 일찍 들어갔다면 결과도 달랐을까요? 네. 맨유는 3라운드에서나 승리가 유력합니다. 홈에서 번리를 상대하거든요. 만약 그 경기에도 득점이 적거나 비겨버리면 맨유가 답이 없다는 확인 사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맨시티 결과에 후폭풍이 식질 않고 있습니다. 경기 후에 감독 인터뷰가 있었는데 의외로 두 감독 모두 담담하더라고요. 프랭크 감독은 자랑스럽다면서 훌륭한 경기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를 강력하게 압박한 것을 두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임을 밝히면서 공격 쪽에서 수비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간단한 것을 놓친 결과라고 했을 뿐 그렇게 충격받지는 않았습니다. 팬들은 리코 루이스를 출전시킨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맨시티가 홈에서도 토트넘에게 패배한 마당에 토트넘의 전력을 더 끌어올리도록 도와줄까요? 네. 어쩌면 사비뉴를 더 안 보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천만 유로까지 높인 상황이더라고요. 토트넘이 목표를 위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쿠두스와 공존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쿠두스가 진짜 토트넘이 없으면 어떨까요? 네, 진짜 솔직히 상상도 안 갑니다. 네. 토트넘은 세레이 코모에서 뛰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미드필더를 영입하기 위해서 1,100억을 질렀는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어떤 선수를 영입하게 될까요?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네. 여러분은 토트넘 이번 시즌 성적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의견 남겨주십시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